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찐님이 지난달 20일에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 중인데 오. 밤새 아기 잠을 못 자고 달래느라 이제 재웁니다. 오호. 오랜만에 김종배님 방송 들으러 왔습니다. 네. 피곤해 지친 몸 오늘 하루 개운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리고요. 또 고생하고 계시네요. 밤에 정말 참 힘든 고역일 텐데. 네, 근데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을 들으러 와주셔가지고 정량제 역할을 좀 하라 이 얘기겠죠. 아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마카가 해야지. 아, 저요? 네, 저는 뭐 할 수 있죠. 아 예. 네네. 멋진 어쩌면 인생님. 갈수록 저렇게 뻔뻔해져 저렇게. 네. 멋진 인생님. 오늘도 속 시원한 뉴스 부탁드립니다. 지금 출장 중인데요. 시작을 같이 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아 출장 중이면 또 타지에 계시네요. 지금 또 비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약간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출장 잘 마치시기 바라고요. AS 타임 가시죠. 아, 그 전에 요거는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PTJ님이 일본에서 항상 실시간으로 제 방으로 듣다가 오. 여름 휴가라서 글 남겨봅니다. 오. 해외에 살다 보니 멀어지는 국내 사정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시선 집중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세계 각지에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AS타임 가겠습니다. 네. 어제 김순호 경찰국장이 임명 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바로 시선 집중을 통해서인데요. 경찰국에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서 경찰 장악, 과거 회기, 역사 퇴행은 없다 강조를 했고요. 본인에게 제기된 밀정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 오해와 억측으로 밀정 프레임이 쓰여져 있는데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 왜 나에게만 매섭게 가혹한지 묻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공 공작 업무 특채에 관련해서 제이비가 물었을 때 대공 공작 업무 특채가 아니라 주체사상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분류돼서 특채가 됐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황당함을 넘어 회계 망측하기까지 하다라면서 경찰국 즉시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어제 인터뷰가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을 좀 길게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도 이슈가 그래서 방송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그 인터뷰가 어제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제이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처 못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뭘 좀 묻고 싶었는데 못 물었는지 궁금하고요. 야당의 이런 주장, 정부가 또 응할지도 궁금한데 좀 평을 해주시죠. 네, 근데 저는 민주당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특별 기구를 꾸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했죠. 그다음에 지금 그 더마카가 전해주신 내용도 그 대책위 차원에서의 성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기능 중에 스피커 기능이 있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지사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뭐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하고 또 되게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것은 아주 면밀한 진실규명 작업 아니겠어요? 아하. 근데 제가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부 접근권, 자료 접근권이 언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자료 제출 요구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공 공작 업무 때문에 경찰 특채됐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김순호 경찰국장은 그게 아니라 전문 지식 이것 네. 때문에 또 특채가 됐다고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의 확인, 그다음에 지금 여러 차례 또 어떤 표창을 받았다는 것이 이미 나왔는데 표창 사유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접근이 좀 용이하다면 물론 접근이 용이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제 정보를 볼 수 있는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러네요. 어찌 본다면 국민이 기대하는 부분은 이런 거 아닌가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아마 다음 주인가에 아마 그 소관 상임위에는 생안이 아마 회의가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때 뭐 회의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좀 그 진실 규명에 좀 그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6일에 이제 행안부 업무보고가 있고 이 자리에 김순호 국장도 출석을 한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죠. 네. 거기서 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집중을 하겠고요. 네. 또 잠시 후에 서영교 최고위원 후보 만나는데 이분이 또 여기 단장으로 이 위원회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일손을 거들었죠. 네, 땀을 흘렸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지금 보도를 탔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더 이상 설명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 아직 잘라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 아직 잘라고. 네, 이게 이제 현장음이 여러 가지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면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 발언의 주인공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수많은 비판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사과를 했고요.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토를 달고 분석하고 뭐 이럴 거 전혀 없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망언이죠, 망언. 망언이죠. 예. 오죽했으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미칠 지경이다.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점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점은 뭡니까? 김성원 의원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주시죠. 박대리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평소에도. 여러분들 노는 데가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아마 크게 봐줘. 큰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큰 뜻을 좀 그거 하지 말고. 자, 주호영 위원장의 말은 누가 들어도 파문을 진화하기 위한 것,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각별히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 농담도 하지 말라고 어제 그러니까 사전에 주의를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질책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감쌀 게 아니라. 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런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결과를 빚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장난치며 농담할 계제냐 이런 비판이 바로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한 의원의 망언이었던 것이 비대위원장까지 연결되는 건으로 커져버린 거잖아요. 마사지라는 단어가 이명박 정부 때 유행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마사지를 잘못하면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고요. 분칠로도 못 막는 먹칠이 된다는 점. 이걸 좀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밤에 또 한 소식이 전해진 거 있었습니다. 네. 뭐 TV조선이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그 수해복구 현장에 안철수 의원도 함께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정신노동만 하다가 육체노동을 하니까 힐링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다른 의원이 전했다. 이렇게 또 TV조선이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원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라고 말을 섞지는 않겠습니다만 솔직히 좀 약간 귀를 이것도 의심케 하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힐링이라니요. 수해 현장에서. 아니 뭐 수해 현장도 수해 현장이지만 정신노동하다가 육체노동하니까 힐링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육체노동에 대한 관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런데 뭐 토 안 단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인의 해명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김성원 의원은 일단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며 사죄드린다. 1차 사과문을 올렸었고 저녁에 또 계속 논란이 되니까 또 글을 올려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라면서 다시 한번 사과문을 올렸지만 민심은 아주 싸늘합니다. 촌철님들의 반응 좀 전해드리면 4701님. 장난으로 치부하더니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9132님, 사자성어 생각납니다. 첩첩산중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KM킴님은 저런 발언은 그냥 절망입니다. 너무 울고 싶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맞습니까?
라고 해주셨고 정경수님은 도저히 저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불가고요. 고통받는 국민만 불쌍합니다. 네. 라고 해주셨고 예. 라라님은 일하러 나오신 거 아니죠? 사진 찍으러 오신 거죠?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초롱님은 어제 망원은 초상집에서 잔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글과 함께 건물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거 지지율 얘기한 거죠. 아니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 쌓고 뭐 무너지는 게 이제 당 지지율 그렇죠. 얘기했던 거잖아요. 오늘 또 대통령 지지율이 새로 나올 텐데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한 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용산과 여의도가 서로 지지율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부끄럽다. 여당 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 전해드리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다음 달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고쳐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복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지는 범죄 중에서 선거와 공직자, 방위사업 범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되살리기로 했고요.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 경제 범죄의 범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마약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돈이 목적인 조직범죄는 모두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직권남용과 금권선거는 부패범죄에 넣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개정법의 등 표현을 활용해 2대 범죄 밖으로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무고죄나 위증죄, 또 국가기관 고발 사건은 검찰이 맡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겁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견제하려던 입법 취지와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조문대로 한 거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법률대로 하는 것을 뭐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해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런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일단 짧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그러니까요. 제2차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등자가 들어간 걸 보고 이 자리에서도 이미 진단을 했던 바가 있었고 했었죠. 네. 수많은 언론에서 아마 이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전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일단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싸울 때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차피 지금 싸워봤자 해석 전쟁밖에 안 되는 거고 싸움의 양상은 입씨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겨운 싸움은 국회 대 법무부 구도에서는 끝나지 않는다. 이미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 바꿔가지고 했던 게 뭡니까? 행안부 경찰국 설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왜 모법의 취지를 어겨서 이렇게 하냐라고 또 민주당은 날을 세웠지만 제지가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대 행안부 내지 민주당 대 행안부 구도에서는 결국 20씨름만 하다가 지금 이 상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대 법무부 구도에서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달라지는 거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싸움의 환경이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뭔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건데 환경이 달라질 요인이 하나가 있죠.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입법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이 구도에 미치는 환경 요인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데 그때 가서야 뭔가 판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싸울 때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가 왜 이 타이밍을 골라서 발표를 했을까도 사실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명목상으로 본다면 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입법이 돼서 이제 넉 달인가 유예 기간을 뒀기 9월 때문에 10일부터인가 시행이죠. 그렇죠. 네. 한 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해야 한다라는 명목상의 이유가 있겠죠. 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속 편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지난 넉 달간은 무엇이었는가라는 또 어떤 그 반문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서 지지율 추락, 대통령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고 여당의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여당 내용, 말 그대로 여권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진단은 일반적인데 이런 여권의 사정을 고려한 면은 정말 없을까라는 점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주요 이슈를 이걸로 만들면 그러면 전국의 주요 이슈가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필요하냐면 법무부가 발표하면서 치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이 말 그대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응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블랙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권에 이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어허. 이것도 고려가 과연 안 됐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런 고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면전 대응은 과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옳은 것인가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싸울 때인가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 그 점은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좀 두고 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면전으로 가면 그것이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 전면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그것이 저지가 되거나 바꿀 수가 있다면 또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촌철님들의 반응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하나 이삼님 법조항에서 등의 위력을 새삼 느낍니다. 맞아요. 온집님 시행령이 법률을 집어삼키는 상황입니다. 0418님은 좀 다른 의견이세요. 닥쳤던 민주당 지붕만 쳐다보는 격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익은 경찰청장이 부임하자마자 총경급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모두 293명이 그 대상이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대장입니다. 강일구 대장이 서울 성동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충섭 안양 동안경찰서장이 새로 임명이 됐어요. 왜 이 자리가 가장 눈길을 끄는 건가요? 바로 그러니까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금까지 수사해온 것 중에 굵직한 건이 2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거죠?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사건, 어허. 앤드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 사건. 오. 이 두 사건을 바로 여기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은 서면 답변서까지 받은 상태여서 결론을 내기 직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준석 대표 건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지점에서 복귀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3일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사건은 압수수색하면서 왜 이준석 사건은 압수수색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느냐고 강일구 당시 수사대장을 공개 질책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허.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번에 교체가 된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대장 책임자 교체가 수사 방향과 수사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될지 요걸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김건희 여사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게 7월 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수사 책임자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사 책임자가 교체가 되면 이제 뭔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수사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걸까요? 요 점을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 수사대장 때문이냐 아니면 더 높은 분 때문이냐. 더 높은 분은 누굽니까? 경찰청장이죠. 네. 경찰청장이 지금까지 공석이었죠. 후보자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경찰청장이 이제 임명장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2건은 사실은 수사대장 선에서 결론 내릴 것이냐 아니면 경찰 수뇌부에까지 올라갈 건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자리마저 요번에 채워졌다. 그러면 조만간 뭔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올까?
요걸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한춘철 님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건지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뭘 무섭게 죽인다는 거예요. 궁금하고요. 슬로우 님. 미션이 있는 거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미션의 결과가 무엇일지 또 결론이 언제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지켜볼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